이승현 그리고 손지우로 이어진 토입니다. 저의 커다란 주제는 의약품의 합성과 개발입니다. 저희 인류는 의약품의 합성과 개발을 통해 많은 계기를 쌓았습니다. 미국 터프대학교 스튜어트 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것은 의학의 역사를 가장 크게 바꿔나는 단일 의약품이다. 그래서 항생제라고 하면 항생제는 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다른 생물의 성장 혹은 생명을 막는 물질을 뜻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항생제의 주축돌이 된 페니실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페니실린이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가짜없다 연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농부 역할이고요. 제가 신사 나중에 나오는 신사 역할. 페니실린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겸으로 해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농부가 잘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밭을 메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늪속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야! 사람 살려! 농부는 쟁기를 내려놓고 늪으로 뛰어갔다. 그리고서 한 어린 아이를 구출해내었다. 그 다음날 어느 의리의리한 마차가 농부네 집 앞에 섰다. 그리고 그 마차 앞에서는 또 한 우아한 신사가 내렸다.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플레밍 씨의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늪에서 저희 아들을 보여주신 게 당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네, 전 그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제가 플레밍 씨를 찾은 이유는 어제 일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런 일 가지고 보상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때 농부의 아들이 들어왔다. 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 아이를 데려가서 확실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장래의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농부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 어떡하지? 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데 이건 저 신상이 보내는 왠지 공부를 잘 배울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 오랜 고민 끝에 농부는 승낙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 아들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위대한 여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부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해 노벨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신사의 아들은 나중에 폐렴에 걸렸는데 그 페니실린을 먹고서 살 수 있었다. 그 신사의 아들은 알고 보니 영국의 정치가로 알려진 윈스턴 처칠이었다. 신사의 아들? 네, 신사의 아들. 무슨 소리지? 소리 끼치죠. 자, 그럼 페니실린을 어떻게 만들어봤는지 알아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페니실린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플레밍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그 신사를 따라 런던에 간 후 런던에서 세인트 메리 의과대를 졸업한 후 미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플레밍은 페트리 접시에 따라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이미 그래서 눈물에서 추출한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때 이 플레밍이 연구하던 실험실 밑에서는 라투시라는 생물학자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플레밍은 포도상구균에 대해 실험을 하고 있었고 라투시는 푸른 곰팡이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1928년에 플레밍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휴가에서 돌아와서 봤더니 그 키웠던 포도상구균 페트리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포도상균이 녹아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에 곰팡이가 있고 그 주위에 포도상구균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플레밍이 향균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푸른 곰팡이 대부분은 이런 향균 작용을 내는 물질을 만들지 못하고 오직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물질만이 그런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라투슈가 연구하던 푸른 곰팡이가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연쇄상구균, 인질균, 디프테리아 등 여러 세균에도 향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밝혀졌고 그 물질이 페니실리움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페니실린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영국의 실험 생리의학 회지에다가 그 페니실린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플레밍을 실망시키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끼에다가 이 페니실린 약을 먹였더니 이 토끼 혈액에서 페니실린의 향유 효과가 30분도 지속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동물의 장기를 세균이 담긴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페니실린을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표면에만 멸균 효과가 일어나고 그 속에까지는 효과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은 매우 실망을 해서 그 페니실린에 대한 연구를 포기할까 생각을 했고 또한 가장 상용화의 큰 문제점이 약으로 정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곰팡이를 인간에게 직접 투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플레밍은 묻히는 듯 했으나 플로리와 체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생매장시키지 않고서 다시 뜨게 만듭니다. 플로리와 체인은 원래 그 라이소자임이라는 그 효소를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향균 작용에 관한 논문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중에 페니실린에 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서 페니실린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약으로 발명을 딱 해냈어요. 그리고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합니다. 이 쥐들은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10마리의 쥐들이에요. 이 쥐를 딱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진짜 페니실린을 투여하고 한쪽에는 가짜 페니실린을 투여했으니 진짜는 살아나고 가짜는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물 실험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인간에 대한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데 엘버트 알렉산더라는 이제 폐혈증에 감염돼서 회복할 수 없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제로인 애한테 페니실린을 투여를 했더니 정말 24시간도 안 돼서 체온도 정상으로 떨어지고 상처도 다 낫고 혈색도 돌아오고 완전 효과가 좋아진 거예요. 사람들 와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임상량이 엿새 만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아이는 결국엔 죽어버렸지만 어쨌든 간에 페니실린의 효과를 증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은 2차 대전 때 상용화에 성공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인간의 사회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플레밍과 플로리아 체인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전력이 나와서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페니실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조금